천년 만에 밝혀진 용산 계룡도읍지. 용산이 계룡도읍지라 분명히 밝힌 격암유록. 이번 편부터는 용산이 왜 계룡도읍지인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전쟁기념관 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초들이 조선주에 이르러 오랜 세월 동안 벼슬아치의 핍박과 고초를 견디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정도령이 세운다는 계룡도읍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나라, 이런 꿈 같은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어 했지요.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설이라 여기면서도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 같은 계룡도읍의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할 것입니다. 같은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서 한반도에서 제일 큰 강인 한강을 만들어 유유히 흐르다 용산 앞에서 크게 반원을 2번 돌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1300년 전 남산 아래 도읍지 터를 맨 처음 발견한 의상대사는 먼 훗날 후손들에게 이 터를 알리기 위한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의상대사는 용산 앞에서 2번 크게 환포한 강줄기를 보고 닭벼슬로 대비시켜 한강을 대신하여 계룡이라 이름 지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미 공주의 계룡산이 있었기에 숨겨놓기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룡도읍지란 이름이 언뜻 듣기엔 공주 계룡산을 연상시키면서 혼돈을 주기엔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여겼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 1300년 동안 감쪽같이 세상 사람들을 속임수에 빠뜨렸던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야만 이 터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용산이란 명칭도 한강이란 이름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있었다 해도 지금의 용산과 한강이란 이름은 모두 이때의 풍수지리 영향으로 생겨난 명칭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 사안을 그리 보는 이유는 한강의 한자가 은하수 한자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본시 이 계룡도읍지터의 이름인 비룡농주형 말고도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바로 천시원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본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별자리 이름인 천시원이란 명칭에서 따왔는데 옛 선각자들은 하늘을 상서롭게 여겨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동서남북 각 방향에 7성의 별들이 있어 28수의 별자리와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천상의 삼원을 정했으니 북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미원이 있고 동에는 천시원, 남에는 태미원이 있음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는 상상 속의 천자가 삼원의 궁에서 머물며 천상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각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천상의 삼원처럼 지상에도 삼원국의 천하제일의 명당이 존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삼라만상의 이치가 천상에서 먼저 이루고 그 명을 받아 땅이 행함이 되는 이치로 여겼으니 삼원국의 천하제일의 명당이 지상에도 존재함을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인 천시원이 우리나라 용산에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천시원은 그 궁 앞에 은하수가 흐르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지상에 있는 용산의 도읍지터도 천상의 천시원과 똑같이 앞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시 천상의 이치가 지상에 닿았으니 우리의 옛 선각자는 이를 상서롭게 여겨 강 이름을 은하수 한자를 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많은 강 이름 중에서 한강이란 이름이 선택되었을 때는 이만한 사유면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산의 본명인 목멱산이란 이름도 천하제일의 명당 용산의 천시원 때문에 지어진 이름임을 밝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천상의 삼원 중 동쪽 방위에 있는 것이 천시원이라 밝혔습니다. 정확하게는 동쪽의 간방이라 해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방향인데 이 방위의 천상과 똑같이 지상의 천시원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간이란 방위로 흐른 용맥의 가장자리에 혈이 맺혀야만 천시원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산에서 흘러내린 주맥의 최종처가 간방위에 맞춰 흘러서 간 입수로 혈이 맺히며 초대형 격국을 갖추게 되니 이론상으로만 전해지던 지상의 천시원이란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견의 검증을 거친 증거가 남산 본래의 이름 목멱산인 것입니다. 목멱산의 목은 오행상 동쪽을 상징하고 있고 멱은 얻을 멱이 되니 알기 쉬운 서사로 하면 동쪽을 얻는 산이 되겠지만 쉽게 천시원을 얻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천시원이 동쪽 방위에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발음하기도 껄끄러운 목멱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풍수지리적 요인이 깊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산의 의미는 존귀한 천하제일의 천시원을 얻는 주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산입니다. 한편 계룡이 한강임을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초장편에 있는 문장입니다. 계룡 계룡하 계룡 자하선중 금계룡. 이 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룡 계룡 하는데 계룡이 어딘가? 선경 같은 노을이 있는 중에 금계룡이 있다. 이 문장의 요지는 계룡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물으면서 자하선중 금계룡이란 답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즉 자줏빛 노을이 있는 선경 같은 곳에 금계룡이 있다는 뜻이지요. 또 한편으론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는 용산 전쟁기념관 터를 모르면 오리무중 해석할 수 없는 글입니다. 지금의 전쟁기념관 터에서 보면 남서쪽으로 개면되어 있는데 김포 방향 저 멀리 한강 상공에 아름다운 노을이 질 때를 그린 문장입니다. 그 광경을 성경 같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금계룡의 의미는 용산 앞에서만 2번에 걸쳐 둥글게 환포한 것을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계룡이란 명칭을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문장의 결론은 진짜 계룡은 계룡산이 아닌 한강이란 뜻입니다. 다음 초장편에 있는 한 문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성 하금성 금백토성 한수변. 이 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지요. 이 문장 역시 용산 앞에서 반월을 형성하며 2번 크게 환포한 아름다운 한강을 보고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글입니다. 또한 반월을 그리듯 둥글게 환포한 백사장 가장자리를 오행의 성정을 빌어 토성과도 비슷한 금백토성이라 이름 붙이고 한수변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한강임을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숨겨진 것은 계룡도읍지, 즉 천시원이란 명당혈이 전제적으로 존재해야만 올바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비산비야 길성지 계룡백석진 계룡. 이 글도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도 아니며 들도 아닌 땅에 길한 별이 있는 곳, 계룡의 흰 돌이 있는 곳이 진짜 계룡이다. 이 글의 특징이라면 노골적으로 트릭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비산비야란 글과 백석이라는 글이지요. 백석을 언뜻 떠올리면 흰 바위 혹은 흰 돌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는 강변에 있는 모래를 백석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또 한편 비산비야의 뜻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란 뜻이 분명한데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숨어있는 트릭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즉 산천의 구도를 말하고 있는데 글로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오리무중일 뿐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도 했고요. 정답은 산천의 구성원 중에서 산을 빼고 들도 빼면 남는 것은 강물만 남게 됩니다. 주체가 숨겨져 있었지만 문장의 전체 맥락은 역시 한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히 신출귀몰한 트릭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땅 위에 길한 별의 의미는 용산 앞 한강에만 있는 섬, 여의도, 노들섬, 밤섬, 선유도 등을 길한 별로 비유한 것입니다. 한 문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승, 하십승, 승리대상진 십승. 여기까지인 이 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승 하는데 십승이 어디인가? 승리대 위가 진짜 십승이다. 남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사방팔방 돌아보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우쭐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승리대란 형용사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정상에서 명동성당 쪽으로 흘러간 용맥과 전쟁기념관 쪽으로 흘러간 용맥이 열십자 형태로 갈라서 흐르다 최종처에 이르러
각각 혀를 맺은 경우는 극히 희귀한 예입니다. 결국 이 십승은 남산 정상을 지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문장을 보노라면 격암유록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500년 만에 올바른 해석이 처음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예언서 격암유록은 남산 기슭에 있는 천시원터, 즉 계룡도읍지를 알았을 때만이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예언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에서야 격암유록의 예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천시원터가 세상에 드러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계룡도읍지 터가 정령 사용할 시운이 도달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